안녕하세요. 본바방의 베베놀이에요. 올망졸망 귀여운 요요들. 이 앙증맞은 요요들 활용 팁. 그 첫 번째 영상이에요. 요요는 커튼, 밸런스, 매트로만 활용할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요요는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고 꽤 예쁜 기법이에요. 이런 요요들. 이번 영상은 요요를 활용해 작업한 반지갑 만들기예요. 다닥다닥 따개비 마냥 원단에 붙어있는 요 요요들. 요요 반지갑 만들기. 그럼 시작할게요. 패턴 준비에 형지 작업했어요. 형지는 역시 달력 이용해 작업했어요. 원의 형지는 따로 만들지 않고 원형자를 사용했고 요요 하나의 사이즈는 4cm 원으로 완성 사이즈는 약 1.2에서 3cm 가량입니다. 반지갑은 말 그대로 반으로 접어 지폐와 동전, 카드들을 모두 넣고 다닐 수 있는 지갑이죠. 그래서 사이즈는 작고 활용도는 높은 그런 지갑이에요. 미싱이 가능하신 분들은 미싱으로 기초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먼저 메인이 되는 바탕 원단에 퀼팅 솜 부착해 주었어요. 역시 접착솜 사용했고 반지갑이라 두 개의 지갑이 붙는 형태예요. 두꺼우면 나중에 바느질이 힘들어 베베놀이는 3온스의 얇은 솜을 사용했어요. 솜은 원단보다 조금 더 넉넉한 사이즈로 부착해 주어야 해요. 바이어스가 바깥으로 나오는 형태로 완성되기 때문에 솜의 사이즈는 넉넉해야 해요. 두 개를 준비해 주었어요. 퀼팅 라인 그려 퀼팅해 주었어요. 퀼팅 라인은 2cm 격자 핸드 퀼팅으로 해주었는데 미싱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거 드르르르륵 박아주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겠죠? 퀼팅은 리틀하우스 레인보우사 11번을 사용했고 바늘은 크로바의 9호 퀼팅 바늘을 사용해서 작업했어요. 역시 퀼팅은 촘촘한 게 좋겠지만 땀수는 1:2의 비율로 보이는 땀이 1, 숨은 땀이 2의 비율로 하는 게 제일 보기 좋아요. 두 개 모두 퀼팅해서 준비했어요. 안감 재단에 심지 부착해 주었어요. 역시 지갑은 카드와 지폐 넣는 곳이 짱짱해야겠죠? 심지가 부착되면 확실히 바느질은 어려워요. 그렇다고 부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심지 꼭 부착해 작업을 진행해야 해요. 베베놀이가 사용한 안감의 사이즈를 참고하세요. 안감에 카드 넣는 곳과 지폐 넣는 곳은 아코디언 접기로 만들어 사이즈대로 준비해요. 동전 지갑은 사이즈대로 재단한 뒤 반으로 접어 바느질을 해주었어요. 바느질은 홈질로 진행했어요. 바느질이 끝이 났다면 시접은 가름솔로 정리해주고 뒤집어준 뒤 반으로 다시 접어 지퍼를 연결해주면 끝!
이때 지퍼는 예쁜 걸 사용할 거야 라며 일반 지퍼를 사용하는 경우 정말 두꺼워져요. 얇은 지퍼인 스커트의 숨은 지퍼나 쿠션 지퍼 등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지갑이 두 개가 붙은 형태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두꺼워요. 거기에 동전 지갑까지 두꺼운 형태로 완성을 하게 되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모양도 굉장히 거북스럽게 완성이 되거든요. 얇은 지퍼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쿠션 지퍼는 보통 긴 형태로 구입을 하게 돼요. 이 긴 지퍼는 필요한 만큼 바느질을 해서 사용한 뒤 사이즈대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지퍼 연결은 반박음질로 했어요. 이렇게 안감들을 모두 준비해 주었어요. 안감의 준비가 끝이 났다면 바이어스를 재단해 준비해요. 바이어스는 4cm 폭의 65cm의 길이로 바느질선 0.7cm를 한쪽에 그려 준비해요. 안감 아코디언 접기로 준비했던 카드 넣는 곳을 먼저 바탕 원단의 뒷면에 대어 주었어요. 서로 안쪽이 마주보는 상태예요. 그 상태로 꼭지점을 고정시켜 준 뒤 바이어스를 연결했어요. 이때 안감이 겉감보다 작아요. 약 1cm가량 작게 재단이 되었어요. 이는 반지갑은 말 그대로 반으로 접어 완성하는 지갑이에요. 겉감과 안감의 사이즈가 딱 맞다면 반으로 접었을 때 안감이 심하게 커져요. 그럼 작은 지갑이 두꺼워지고 완성된 모양도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두 개의 사이즈는 달라야 예쁘게 완성할 수 있어요. 준비한 바이어스는 바느질이 시작되는 지점을 약 0.5cm가량 접어주고 시작점은 지갑이 접어지는 지점인 중심쯤에서 시작해 주었어요. 연결된 부위는 아무래도 예쁘지 않으니까 최대한 가려지는 쪽으로 시작해 주는 게 좋아요. 바이어스는 곡선 부분에서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요. 당겨서 고정 바느질을 한다면 완성 후 사이즈가 달라지는 대참사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바이어스를 다 고정시켰다면 바느질 해주는데 뒤쪽 심지와 겉면, 퀼팅 솜까지 모두 바느질이 되어야 해요. 그렇기에 두껍고 딱딱한 형태를 한 번에 바느질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꼭 한 땀씩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 바느질을 진행하는 게 좋아요. 이 점들을 유의하면서 바느질을 진행했어요. 바이어스를 다 둘렀다면 시작점과 끝점을 조금 겹쳐 바느질을 해준 뒤 겹쳐지는 부분을 아플리케 바느질로 고정시켜 주었어요. 바이어스의 원단이 조금 넉넉하다면 겹쳐지는 부위가 약 1cm가량 정도이므로 그만큼만 원단을 남기고 잘라주는데 이때 사선 바이어스이니 꼭 사선으로 원단을 잘라주어야 해요. 직선으로 자르면 모자라요, 원단이. 솜은 약 1cm가량 남기면 되는데 두꺼운 바이어스가 좋으시다면 더 넓게 남겨도 좋아요.
베베놀이는 두꺼운 바이어스는 좋아하지 않아 얇은 바이어스로 진행했고 솜은 약 1cm가량 남겨 작업했어요. 솜의 정리까지 끝이 나면 바이어스로 솜을 싸주면서 뒤쪽으로 바이어스를 넘겨 바싹 당겨주면서 시침핀으로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반복해 바이어스를 예쁘게 싸서 고정시켜 주었어요. 그 상태로 아플리케 바느질의 바이어스를 완성해 주었어요. 베베놀이의 바이어스 완성폭은 0.7cm가량 정도입니다. 바이어스 역시 양쪽의 곡선 부분을 먼저 고정시켜주고 중심으로 배분해 시침핀으로 고정시켜주는 게 좋아요. 배분하지 않고 한쪽으로 고정을 시킨다면 바이어스 원단이 한쪽으로 돌돌 말리거나 원단이 밀리는 상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단이 울어서 예쁘지 않겠죠? 바이어스를 완성해 카드 놓는 곳에 반지갑을 완성해 주었어요. 나머지 하나의 지갑인 지폐 넣는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완성했어요. 같은 방법으로 진행했으니 설명 없이 영상으로 과정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지폐 넣는 부분도 완성해 주었어요. 안감이 확실히 작은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안감이 작아야 반으로 접었을 때 많이 울지 않게 완성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바이어스가 둘러진 반지갑을 준비한 뒤 지퍼를 연결해 주었어요. 이러한 형태로 두 개의 지갑이 연결되어 하나의 지갑으로 완성되어요. 두 개의 지갑이 각각 반으로 접어진 뒤 다시 연결이 되는 형태라 많이 두꺼워요. 지퍼는 35cm를 사용했는데 30cm를 사용할 경우 너무 딱 맞아 바느질이 힘들 수 있어요.
조금 넉넉한 사이즈인 35cm를 사용하고 바느질이 끝난 뒤 불필요한 부분의 지퍼는 잘라 정리해 주어요. 지퍼를 연결하기 위해 지갑의 중심을 찾아 표시해 주었어요. 표시된 지점에 딱 맞춰 시작해 지퍼를 연결하면 두꺼운 지갑이 너무 딱 물리게 돼 지퍼가 울게 되거나 끝까지 지퍼를 잠그지 못하게 되어요. 그러면 완성된 모양이 예쁘지 않겠죠? 중심에서 약 1cm에서 1.5c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바느질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바느질은 반박음질로 해주었어요. 지퍼를 끝까지 연결해 주었다면 지퍼의 지저분하고 우는 시접을 정리해 주어야 해요. 그대로 두면 예쁘지 않겠죠? 보통 헤린본 스티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베베놀이는 안쪽에 자수로 꾸미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지퍼 시접을 안쪽으로 살짝 접어 넣어준 뒤 아플리케 바느질 해주었어요. 곡선 부분 바느질이 어렵다면 가위 끝이나 송곳 등을 이용해서 시접을 안쪽으로 살짝 접어 넣어가면서 바느질을 진행해 주어요. 지퍼의 시접까지 정리하고 나니 깔끔하게 반지갑으로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지퍼를 닫아주면 깔끔하죠? 카드 넣는 부분도 동일하게 지퍼를 연결해 완성해 주었어요. 이렇게 나머지 하나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서 완성해 주었어요. 지폐 넣는 부분의 지퍼 시접 어쩌나 쉽죠? 안감 사이즈대로 재단해서 역시 심지 부착해 지퍼 위쪽을 가려주었어요. 먼저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지퍼가 보이게 되는 형태인데 남는 지퍼는 싹둑 잘라주면 돼요. 위쪽도 지퍼를 잘 가려주어요. 이렇게 지폐 넣는 부분을 완성해 주었어요. 지퍼까지 연결해 완성된 두 개의 지갑을 서로 연결해 주어요. 맞물려 공그르기로 바느질에 연결하는데 한 땀씩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두껍고 빳빳한 지갑이라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고 실이 터질 수 있어요. 이 점 주의하면서 한 땀씩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연결해 지갑의 모양으로 갖춰주어요. 요요를 만들어 주어요. 베베놀이는 핑크톤의 원단을 선택했고 원단들을 시접 없이 원으로 재단해 시접 없이 잘라 준비해 주었어요. 준비된 원단들은 하나씩 요요런 모양을 만들어 준비해요. 베베놀이는 플레이트 없이 그냥 작업해요.
이렇게 준비한 요요들을 지갑에 위에 얹어줄 거예요. 아플리케 바느질로 연결을 해주었어요. 무턱대고 지갑 위에 바느질을 하려면 너무 막막하니 겉면에 선을 그려주고 선에 맞춰 하나씩 연결해 주었는데 이 선은 그냥 참고용 선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요요들을 연결을 해주면 요요들이 따개비 마냥 지갑 위에 다닥다닥 붙은 형태로 완성이 되어요. 베베놀이의 경우 실을 끊어내지 않고 연결해서 한 줄의 실로 여러 개의 요요를 연결했어요.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요요들을 지갑 위에 부착해주세요. 사실은 이 요요를 부착하는 과정이 가장 지루하고 긴 과정이에요. 요요들을 다 부착하고 나니 귀여운 형태로 완성이 되었죠? 이제 마지막인 동전지갑을 완성해 주어요. 지퍼까지 연결해 두었던 동전지갑의 날개를 만들어 주어요. 날개는 심지 한쪽만 부착해 창구멍 내고 뒤집어 동전지갑의 양쪽에 연결을 해주는데요. 뒤집을 때 유의하면서 꼭지점 잘 살려서 뒤집어주는 게 중요해요. 뒤집어서 준비된 양쪽의 날개를 이렇게 동전지갑의 양쪽에 연결을 해주는데요. 바느질 선은 참고용으로 살짝 그려주어요. 많이 두꺼워요. 심지까지 부착이 되었고 이미 동전지갑 자체가 원단이 4겹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상태예요. 바느질에 유의하면서 한 땀씩 바느질을 진행해 주어요. 베베놀이는 홈질로 그냥 바느질을 해요. 조금 촘촘하게. 홈질이 약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반박음질이나 박음질로 바느질을 진행해 주는 게 좋아요. 양쪽 모두 날개를 연결해 주었다면 완성된 동전지갑은 그대로 카드 넣는 부분에 지퍼선과 맞춰서 지퍼선을 따라 날개의 끝 부분을 맞물려 공그르기로 한 땀씩 바느질해 주어요. 이 부분 바느질이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이에요. 신중하게 집중해서 사고 없이 끝까지 바느질을 마무리해 주어요. 완성이 되면 이런 형태로 완성이 되어요. 지갑이 전체적으로 단단해 보이고 앙증맞은 형태가 꽤 귀엽죠?
약간의 두께감이 있는 요요 반지갑.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만큼 활용도도 높은 지갑이에요. 요요 반지갑 만들기 즐거우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베베놀이였습니다.